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행복한 삶도 이제 중반 이후를 훌쩍 넘어서 이제 점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도대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론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4주 정도는 예고해드린 대로 건강한 정신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봐온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이제 나를 발목을 잡는 그러한 문제들을 봐왔다 그러면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 건강한 정신을 가졌느냐, 이제 이런 조금 이제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이제 살펴볼까 싶어요. 자, 건강한 정신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까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건강한 정신이라 그러면 늘 밝고 즐겁고 쾌활하고 어두운 그늘이 없고 늘 긍정적이고 이런 것을 이제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이제 어둡고 불쾌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성격적으로 좀 박지 못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일종의 보면 편견인데, 과연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인가? 첫째 시간에 이제 현대사회 제시하는 그런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말하는 행복론이 미국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정신에 대한 태도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Everything is gonna be ok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긍정의 심리학. 이것도 굉장히 많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긍정의 심리학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이 근심이나 불안이 없이 어둠이 없이 늘 밝게 사는 태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펴봐야 돼. 늘 뭔가 좀 들떠서 무언가를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태도인가? 그런 것이 과연 기운이 있어 보이는가? 건강하게 보이는가? 네. 사실 그런 태도들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봐왔지만 건강한 정신이라기보다도 많은 경우에 노이로제가 될 수 있는 전조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그냥 뭔가 쫓아서 항상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활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노이로제의 전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상처와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정신은 어떤 건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어떤 바이러스나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쉽게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죠. 정신적으로도 외부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영향,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어떤 영향,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상처받아 있고 또 비뚤어져 있고
또 온갖 잡다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력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다칠까봐 혹은 들킬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자기 자신이 상처받을 여지가 많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건강한 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적인 마음, creativ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내용은 심리적인 내구성, durability라고 해서 심리적인 어떤 탄탄함, 튼튼함 이런 걸 의미하고 세 번째로는 종교성, religiosity라고 해가지고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감정 기능의 발달,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볼 내용은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예. 그 사람이 어떤 창조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성이라는 것은 뭐 스티븐 잡스처럼 아이폰을 창조해내는 뭐 그런 대단한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춤추는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춤추는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별이 춤춘다라는 것은 하나의 생동감 있는 인생을 의미해요.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별이 춤춘다. 지금 오늘날 이제 스타들, 연예계의 많은 스타들 우리가 스타라 그러잖아요.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요즘 이제 BTS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스타들이 있는데, 연예계 스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남들 보기에 생동감 있는 별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그렇게 별이 된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각고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춤추는 별이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각자 인생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꼭 대중적으로 남들의 이렇게 눈에 크게 띄는 별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혼돈은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 혼란스러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춤추는 별이 되기 위해, 탄생하기 위해서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가? 밤하늘의 별들도요, 우주의 별들도 그 반짝이는 별들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정말 이 별이 탄생하기 위한 그 혼돈의 과정, 엄청난 혼돈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반짝이는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마비시키는 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무의식과 컴플렉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미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 내가 치워버렸으면 좋은 그런 마음의 혼란스러운 혼돈들을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그것과 대항해서 투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가 나와요.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갈등이 없이는 에너지가 나올 수 없어요. 이 우주의 법칙이 다 그래요. 세상 만물의 법칙.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그 배터리가 플러스 극만 가지고 작동하는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극도 있어야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양 대극이 충돌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플러스 극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달콤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굿, 좋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 내가 피하고 싶은 불유쾌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감정들, 마이너스 극이에요. 놀랍게도 삶의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충돌해야만 에너지가 나와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외부의 삶과 또 내면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어떤 갈등, 긴장,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가 견뎌내는 데서 건강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옵니다. 내가 맨날 여행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즐기면 거기서 삶의 에너지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 인생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양지와 음지, 질서와 혼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야만이 내 삶을 창조적으로 꽃 피워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창조적으로 꽃 피워낸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큰 과학적인 성과를 낸다든지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발휘한다든지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신이 주는 에너지, 또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어둠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고유한 삶을 이렇게 꽃피워내는 것을 말해요. 이제 강의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어떤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한 정신은 마음의 갈등과 불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과 불편함이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영적인 경지에 그런 오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마음의 어떤 갈등과 불편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의 징후입니다. 그 사람은 직면해야 될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고 혹은 억압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두 사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가톨릭 상주대학교에 교목실이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제 심리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그러한 이제 부서인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때 이제 교목실에 있던 그 수녀님이었는데, 나하고 함께 일했던 수녀님이에요. 이 수녀님이 이제 그 당시 나이가 아마 한 50대 초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에너제틱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수녀님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힘을 느끼게 한다고 할 정도로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예.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직감적으로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 밝구나, 너무 긍정적이구나. 그 말은 자기 마음속에 기본적인 어떤 어두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너무 회피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잠시 학교를 이제 떠나는 바람에 이 수녀님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는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그때 이 수녀님이 나한테 심리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거의 폐인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혼자 오지도 못하고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왔는데,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리고 벌써 이제는 뭐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나하고 몇 번 하긴 했었지만, 그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 상황이 되었더랬어요. 예.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큰 어떤 들여다보지 않았던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 수녀님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제 작년에 요양원에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밝고 이렇게 환한 경우였죠. 또 한 사람은 우리 이제 큰 이모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모 중에 한 분이 개신교 신자이신데, 이분은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믿고 신뢰해요. 광적으로. 네.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해주실 거라 맡겨두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 전적으로 하느님한테 믿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이 있는 처럼 보이지만, 역시 내 눈에는 저 이모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큰 상처나 이런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느님한테로 도피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이 이모는 나만 만나면 좀 불편해하고 좀 슬금슬금 피해요. 예. 내가 일부러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 두 분 다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냥 넘겨줍는 것이 아니고. 자, 이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했지만서도,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갈등과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창조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그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조차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연에 보면 바람이나 물이나 불, 이런 것들, 에너지들이 있죠. 에너지 원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과도하면 사람을 이제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걸로 이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람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려 그러면 상당한 양을 모아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는 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과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그런 자연의 거친 에너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유용한 삶의 에너지로 바꾸려 그러면 그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해요. 허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퍼부어가지고 해소하는 태도입니다. 혹은 이제 뭐 어떤 온갖 유흥과 오락이라든지 어떤 기분 전환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들이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고 싶어 해요. 거기에 어떤 의미나 뭐 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기면 자기 자신한테 이런 불편한 감정을 초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보복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보복운전. 네.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런 보복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건드리면 그냥 뭐 팍팍 그냥 바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화나 분노도 사실은 검고 뭐 어둡기는 하지만 굉장히 살아있는 에너지고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뽑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의식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퍼부어대는 걸로 분노를 막 표현하는 걸로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부로 기분 전환이라든지 막 이렇게 바깥에 그냥 분노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쓰지 말고 내 안에서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신 안에 꼭꼭 모아둬야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면 화병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병이 생겨요. 내가 뭐 억지로 그냥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꾹꾹 눌러놓으면 병 생깁니다. 병이 되지 않고 삶의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의식적인 어떤 태도를 지녀야 돼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나의 정신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제가 안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온갖 분심들, 잡념들, 공상 등 이러한 그 이상한 감정과 상념들이 올라와서 사로잡을 때 그런 것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은 나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껴요. 감정이라든지 상념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뭐 컨트롤 해볼 수 있고 손을 써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한 거예요. 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 내 정신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쾌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감정과 상념들, 대개는 내 마음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콤플렉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운전대에 앉기만 하면 그냥 운전대 앞에 유리 있잖아요. 그죠? 앞에 유리에 온갖 잡념들이 스크린처럼 거기에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대 잡기만 하면. 운전이 불편할 정도로.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둘째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